안 총장은 무슨 대권의 대자도 나온 적이 없고 새누리당에서 무슨 반기문 총장을 무슨 뭐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무슨 전략을 세우거나 실행에 옮기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 거거든요. 이해찬 의원님이 유력한 대권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에 대한 대항의 의미로 이해찬 의원님의 복당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이것은 통합이라는 가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귀 시에 지금 주어질 수 있는 역할이 반기문 저격수. 네, 지난 추석 연휴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지요. 이날 대권의 대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출마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논리, 과학적 분석, 그리고 이분이 나오실 때마다 뭐 특종 하나씩 꼭 갖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영작 박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 반기문 이번에는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네. 그죠? 2위 문재인 후보한테. 네. 그 조사 아직 못 봤습니다. 아, 못 봤습니까? 네. 그거 막 표가 나왔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글쎄 지금 이게 뭐 지금 이해찬 의원을 이제 다시 당으로 영입한다 무슨 뭐 또 뭐 우상호 원내대표는 북핵 해결방안을 못 내놨다. 뭐 박지원 의원은 이회창 1등했어도 DJ 노무현 당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야권은 가장 불편한 후보가 반기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뭐 이분이 불편한 후보가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무슨 뭐 지금 반기문 뭐 저격수까지 영입을 했다는데 네. 이게 실제로요. 네. 선거는 파지티브로 이기는 거지 네거티브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라는 걸로 당선이 되는 것이지. 네. 저쪽 후보를 막 그 네거티브로 공격을 해가지고 내 후보가 당선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회창 그 후보는 그 아들 병역 비리 이게 막 터지고 이래서 이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네거티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당선된 거는 정몽준 의원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중도 우파표가 상당히 많이 간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젊은이들한테 특히 이제 좌파 있었죠.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합쳐진 거죠. 네. 네. 그렇다고 그래서 또 무슨 이회창 당시 후보가 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유 제공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DJ의 경우에는 96년 9월에 이미 모든 전략은 다 세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간 거고 그러면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고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런 것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또 이제 정치적 여건도 뭐 DJP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놨고 그렇게 해서 파지티브로 당선이 된 거예요. 아, 네거티브로 당선될 수는 없다. 네거티브로 파지티브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기의 그 공약으로 당선이 자기 되는 거다. 메시지로. 근데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뭐 경제 민주화, 뭐 야당에서 우리가 도둑 맞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그거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이 당시 야당이 자기 걸로 못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이 경제 민주화는 반드시 문재인만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도 전혀 없었죠. 네. 자기 고유의 것이 아니고 공유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당의 문제는 뭔가 메시지가 없어요. 정권 교체 빼놓으면. 아, 야당은 메시지가 없다. 메시지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정권 교체하자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당선돼서 어떻게 다를 건데? 실제로 지금 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죠. 왜 정권 교체를 원하는지를 몰라요. 국민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야당도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제시하지 모르고 못하고. 단지 정권 교체.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라는 메시지가 이게 뭐 독점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야당은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뭐 10몇 %대 계속 머무는 거는 친노 좌파들의 지지만 확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네. 거기서 문재인 대표가 친노라는 팩트.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 지지를 받는 거지. 그분 아니면 정권 교체 못한다. 그분 아니면 이걸 못한다. 그분 아니면 저걸 못한다. 그것 때문에 그런 지금 야권의 1등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뭔가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제공을 해야죠. 네. 이유 제공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과 딴 사람들과의 차이는 딴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여야에 그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지만 네. 그분들은 다 똑같다고요. 사실 여야에서 뭐 핵무기 갖자 말자, 뭐 사드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반기문 총장이 오면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전 세계를 아는 사람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세계를 아는 사람, 세계 경제 속에서 세계 경제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파지티브를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반기문 총장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반기문 총장도 자기 메시지를 만들어야죠. 문제는 반기문 총장은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딴 분들은 차별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만약 대선 후보로 만약에 이제 선언하시고 네. 만약 끝까지 밀고 가신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보다도 그분이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희망과 메시지를 주느냐에 딸린 거죠. 그분도 다 똑같은 얘기하고 뭐 북한에 가서 뭐 김정은이 오고 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그거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딴 정말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핵심일 거예요, 그분한테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북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나요, 지금? 핵무장은 반대한다고 그랬죠. 핵무장 반대한다 그랬나요, 네, 우리나라?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요, 네. 지금 유엔 사무총장에 있는 분이 핵무장 찬성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입장이 바뀔 수 나온 있겠죠. 다음에 뭐 입장을 바꾼다기보다 입장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핵무장의 제1 프라이어리티는 아니고 네. 우리가 제1 프라이어리티 이런 게 있고 제2 프라이어리티 이게 있고 제3 프라이어리티가 핵무장인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핵무장이라는 게 우리가 핵무장 하자 그런다고 뭐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적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고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갖다 쉽게 그냥 뱉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정권 교체가 이제 국민의 뭐 여러 가지 분위기상 굉장히 뭐 열망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는 지지율이 지지율도 높고 그런데 네. 그럼 여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여당이 하는 거는 우선 여당 제일 중요한 거는 호남을 말하자면은 이 정치 주류로 끌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호남을 설득하는. 그럼 이정현 대표가 잘하고 있네요 지금. 컨셉은 좋은데 네. 구체적으로 아직 보이질 않는 것이 문제죠. 아 구체적으로 네. 보이질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좀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죠. 네. 예를 들어서 호남에 가서 참여하고 사과하겠다는데 참여하고 사과하면 뭘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를 어떻게 갖다 줄 것인데 그런 게 있어야죠.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이유로 참여하고 이런 이유로 사과한다. 예를 들어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 정책에 반대한 것을 사과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를 내가 참여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야당이 여당을 반대하는 건 뭐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참여한다, 사과한다는 거는 다르게 둘러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도와달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사과한다고 그랬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공화당 정권과 민정당 정권을 이어받은 당 대표로서 구 정권이 호남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왔어야죠. 네. 네, 그게 하여튼 없었기 여당이 지금 집권하려면 호남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호남을 잡아야죠. 여당이? 호남이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이 호남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야당은 흔들리겠죠. 야당. 지금 현재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이 호남을 장악하기가 쉽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했잖아요. 1963년도에. 예. 호남표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손 놓는 거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하겠느냐가 전략이라고요. 네.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이란 게 뭐예요? 지니까 그만둬?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전략이죠. 새누리당은 무조건 호남에 관심 갖고 호남에 집중해라. 집중. 호남표를 획득하는 거가 이번 재집권의 굉장한 핵심 열쇠다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네. 호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겠죠. 네. 민주당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 ép니다 오늘부터. 네, 네. 이제 민주당으로 됐어요. 원래 민주당 이름을 갖고 있는 당 김민석 네. 그 총재 대표랑 이제 네. 추미애 대표랑 오늘 이제 그 네. 화면 보니까 탁 포옹하면서 이제 네. 합당에 대해서 빼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분이 뭐 61년 전에 장당한 민주당의 그걸 이어받은 거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름은 이어받았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구민주당은 정말 보수 야당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보수적이었고 뭐 조병옥 박사라든지 신익희 선생 이런 분들이 그걸 이끌어온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한민당 출신으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소위 더민주, 지금 뭐 민주당은 전혀 보수적이지 않잖아요. 아주 진보 좌파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을지 모르지만 속 내용이 아주 달라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씌워놓고 그럼 그 국민이 과연 구민주당이라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 빼서 이제 민주당이 냈지만 옛날 신익희 선생이 조명옥 선생이 그런 민주당은 아니다. 1953년에 창당한 그 민주당은 이름만 지금 이어받은 거고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죠. 새정치국민 DJ는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게 아니죠. 새정치국민의힘 당선. 그러니까 DJ는 어떻게 됐냐면요. 1997년에 그 꼬마 민주당이 그 이기택 씨라든지 조순 씨라는 이런 분들이 신한국당하고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합류하지 않은 꼬마의 꼬마 민주당이 있었어요. 거기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새정치국민회의를 합류했죠. 합당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DJ한테는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에 연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름에 연연하지 마라. 그 이름에 글쎄 옷만 갈아입었지 내용을 속이 다르면은 다른 사람이죠. 옷이 사람을 만드나요? 옷이 날개라고 하기는 한다고 그러지만 구민주당 1953년에 창당된 구민주당과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은 너무 다릅니다. 내용이.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옷만 똑같다고 이름만 똑같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 박사님은 지금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핵무장 해야 된다? 핵무장 해야죠. 그런데요. 핵무장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60년을 갖다가 전쟁과 평화의 중간지대에서 살아왔잖아요. 네. 지난 60년을. 네. 그럼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전쟁과 평화의 중간지대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60년 후에는 또 그 세대가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6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쪼개가면서 봐야죠. 쪼개가서 봤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드. 사드라는 것을 반드시 한국만 보호한다고 볼 필요는, 방어한다고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미국을 방어하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핵으로부터 사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드, 그러나 동시에 주한 미군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어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드와 주한 미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중기로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도 개발하고 핵무기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총체적인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다음 60년을 어떻게 전쟁 없이 사느냐, 여기다가 목표를 맞춘다면은, 타겟을 맞춘다면, 그러는 그 60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김정은이 뭐 어떻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앞으로 60년을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우선은 60년 전쟁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최선의 프라이어리티가 생각합니다. 네. 그중에 제일 먼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 그게 제 1차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핵무기라든지 또는 핵잠수함이나 전술핵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가 60년 우리가 앞으로 60년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해야 되는군요. 핵무장이 없으면은 북한이 언제라도 기회를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햇볕 정책의 DJ 햇볕 정책에 DJ가 햇볕 정책을 만들 때 그 가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그 연설문에 나와요. 테스트라 그랬죠. 네. 그거는 이제 테스트하자 그런 거고, 네. 햇볕 정책의 근본 조건은 뭔가 하면은 북한이 배고프니까 경제 발전을 도와주면 개방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이 북핵은 대화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중국이 절대 북핵을 용납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안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 후에 만들어진 것이 햇볕 정책인데, 이 이 세 가지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시작이 잘못된 거죠.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죠. 시작하면 안 되는 정책이었죠. 시작하면 안 되는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DJ는 북한에 속았고 또 중국에 속았고, 중국에 속은 게 아니고 중국을 잘못 판단했고. 그러기 때문에 오판했고, 그러기 때문에 햇볕 정책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어요. 네, 북한을 잘못 오인했고, 그죠? 북한에 속았고, 잘못 판단. 그렇죠. 북한에 속았고, 네. 전부 다. 네, 그렇죠. 그 세 가지의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파운데이션이 다 사상 누각이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햇볕 정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다.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려놔야죠. 빨리 돌려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특히 호남 사람들이 햇볕 정책을 버려야 돼요. 호남 사람들이 햇볕 정책을 버려야 된다. 호남 사람들이 이 햇볕 정책은 실패한 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뼈저리게 인식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것이 호남 사람들이 주류 정치로 오고, 그 옛날에 보수 정치였거든요. 보수 정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햇볕 정책은 시도부터 잘못됐고.